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후 1시간 반 이후면 검찰에 출두하죠. 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목소리는 귀에 탁탁 박힙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거물급들을 소환할 때 검찰과 뭔가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걸 조율했을까요? 이번에도 아마 조율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출석 일시라든지, 예. 한 번에 조사를 마칠 것인지,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변호인단 측하고 검찰하고 조율이 있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이 녹화 부분에 있어서 영상 녹화. 이게 될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고 아직 미정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영상 녹화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제 판단으로는 원만히 조율이 됐다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에 검찰에 그리고 특검에 응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예. 본인들이 조사 내용을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지 예.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나가는 게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변호인단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걸 받아줬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출석 그리고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별 잡음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이 합의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내용들은 기전에 특검에서도 어떤 부분 정도 특검과 이런 정도로 하기로 했다라고 서로 약속이 된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혹은 예전에 보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이 강압 수사 프레임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녹화 조사를 하지 않으면 혹시 중간에 검찰의 강압적인 그 수사 분위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런 언론 플레이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를 보면은 예. 검찰에 임하는 자세가 나올 것이고 오전 정도 조사를 해보면은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어떠한 자세에서 임하고 있는 건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처음부터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본다면은 중간부터는 바뀔 수도 있다. 다시금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검사, 수사를 맡는 검사는 이원석, 한웅재, 이 두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원석 검사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입니다. 열심히 잘하고요. 한웅재 부장도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8부, 작년에 이 사건이, K 미드 사건이 형사 8부에 배정됐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사가 있니 없니 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이 의원님보다 더 잘하나요? 더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자, 혐의가 13가지인데 이 정도 혐의 숫자가 되면 사실 한 번에 끝나기 어려운 분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이면은 하루에 조사하기가 좀 많은 양인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은 이번 사건을 두고 2차례, 3차례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의자들,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들, 구속된 사람들의 증거 관계를 토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러한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입증은 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자정깨가 되면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도 거기서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네. 13가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물어보든 얕게 물어보든 추궁의 강도가 세든 안 세든 간에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조사는 다 스크린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시가 되면은 예. 마칠 것이고, 만약에 13가지 혐의 중에 뭐 몇 가지 부분에서 조사가 덜 되었다, 예. 아직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 자정을 넘겨서라도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정을 넘기게 되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추가 소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겠죠. 오늘 좀 더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호인 2명이 동석한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어디까지 조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석할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인들이 일반적인 수사에 대한 답변 태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이 정도는 답변을 옆에서 조언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대신해 준다든지 개개 건건마다 답변을 알려줘서 대신 대독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수준에 그친다. 그리고 검찰이 하는 말들을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을 다시 해주는 그 정도에 또 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따로 만났다는 걸 보면 이제 예상 질문과 이제 리허설 같은 거 했을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순실 관련해서는 본인은 몰랐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것이 분명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뭐 국정 운영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답변할 게 분명한데 검찰이 여기까지만 듣고 질문을 멈추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질문을. 당연히 예. 그렇겠죠.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전에 한 말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K나 미래 관련해서도 이 계획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최순실 정인화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부분들을 요청한 것이 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추가 질문들이 있겠죠. 당연히 추궁하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면 질문만 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확보한 뭐 물증이나 뭐 녹취나 이런 게 동시에 제시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아직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대비해서 남겨두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범 수석의 추가로 발견된 39건의 수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날 증거들은 많이 있다 봅니다. 검찰만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이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이제 변호인단하고 얘기를 하다가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어서 갑자기 피의자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은 이제 주임검사가 판단을 하겠죠.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이것을 조사를 중단하기 위한 수책으로서 그런 칭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와서 뭐 몇 시간, 6시간 정도 강도 높게 집중 추궁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보겠죠. 그럼 만약에 근데 사실 그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이 아프다고 하는데 당신 꾀병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가 중단되는 겁니까? 뭐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 조사 없이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기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일단 중단을 하긴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중단하기로 할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뭐 다리 아픈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아니겠죠. 다리가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영상 녹취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그래서 뭐 긴장하다 보니 심장도 안 좋고 이렇게 막 증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 수사를 받는 태도들이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법원에 의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섣불리.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섣불리 그랬다가는 이게 이제,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어떻게 가늠이 날까요? 판가름이 날까요? 먼저 오늘 9시 30분쯤에 네. 포토라인에 서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수사 임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본인이 지금도 모든 게 정말 무고하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엮인 걸로 생각하는 것이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고 사실대로 조사받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한다면은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성실히 해명한다면은 뭐 그런 자세 등이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단지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신청됐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말은 검찰이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미 김주남 검찰총장이 본인을 임명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수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와서 검찰이 그런 태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무엇일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창재 차관이죠. 법무부 장관 대행을 통해서 청와대 수사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아마서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대선을 넘기지 않고 수사에 응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개진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사 결과를 다 보고를 받은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보고를 받은 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 수사지 형태로 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 여론은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구속 기소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검찰총장은 고민하겠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일반적인 수사 지휘에 그리고 개별적인 구치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패 삼아서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행이 그런 수사 지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언론들이 추후에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무부 지문 장관 대행이죠. 이제 차관께서 그러한 지시를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또 그런 연유에 그런 결정하게 대한 판단의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아하, 이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까?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또 그게 또 쉽지 않겠군요. 공개된다면 황교안 대행이 여기서 전직 대통령을 본인을 임명한 그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수사 지휘하는 자체가 또 논란이 크게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없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황교안 대행의 개입이 없다면? 지금 이미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할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 그것에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99%를 넘어서 100%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너무 혐의가 너무 많이 입증이 됐고 또 중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라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된다면 오히려 그게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현 상태에서 특별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예.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 여러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먼저 풀어줘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 규정을 해야겠죠. 만약 해야 된다면은.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예,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겠죠. 그렇지만 현재 물론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한 2명 정도는 영장이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발부가 되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13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넘어서 탄핵의 결정을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관계상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별히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영장은 청구되고 그리고 그 발부되면 사실은 발부될 것이다. 청구되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탄핵 때 99% 탄핵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고, 네. 그 맞추셨고. 이 사전 구속 영장과 영장 발부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가늠하시기에. 98% 정도 된다고 봐야죠. 98%. 이 2%는 황교안 대행의 존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검찰 출신을 넘어서 이제 의원이시니까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이 질문도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법정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물론 구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긴 하더라도 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수의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구속이 된다면은 그 지지자들의 눈은 향후 대선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어떤 정파가 이후에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향후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석방해달라는 정치 투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이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게 이 야권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가장 유리한 쪽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적폐청산을 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아마도 그런 구도로 가면은 문재인 대표 측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표랑 맞서 싸우는 다른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좀 경쟁을 해보려고 할 텐데 이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적폐청산이 주된 화두가 된다면은 그쪽으로 다 쏠리게 돼서 선명성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 후보들은 좀 그런 구도가 원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구속되면서 적폐는 청산되었구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결 구도가 좀 약화되고 오히려 다른 후보를 바라보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이 대선이 지금 한 45일 정도 50일밖에 못 남았는데요. 만약 그런 구도 대선이 5개월 후에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너무 촉박하다. 뭐 60일 이내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사이의 시점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5일, 10일 정도 보름만 간다 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듣고요. 만약에 지금 예상하신 것이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 수사를 맡는 검사는 이원석, 한웅재 이 두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윤석 검사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입니다. 열심히 잘하고요. 한웅재 부장도 뭐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8부 작년에 이 사건이 K 미드 사건이 형사 8부에 배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수사가 있니 없니 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이 의원님보다 더 잘하나요? 더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자, 혐의가 13가지인데 이 정도 혐의 숫자가 되면 사실 한 번에 끝나기 어려운 분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이면은 하루에 조사하기가 좀 많은 양인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은 이번 사건을 두고 뭐 2차례, 3차례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의자들,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들, 구속된 사람들의 증거 관계를 토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러한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뭐 자정깨가 되면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도 거기서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네. 13가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후 1시간 반 이후면 검찰에 출두하죠. 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목소리는 귀에 탁탁 박힙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거물급들을 소환할 때 검찰과 뭔가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걸 조율했을까요? 이번에도 아마 뭐 조의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뭐 출석 일시라든지 예. 한 번에 조사를 마칠 것인지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변호인단 측하고 검찰하고 조율이 있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이 녹화 부분에 있어서 영상 녹화 이게 될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고 아직 미정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영상 녹화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제 판단으로는 원만히 조율이 됐다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에 검찰에 그리고 특검에 응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예. 본인들이 조사 내용을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깊게 물어보든 얕게 물어보든 추궁의 강도가 세든 안 세든 간에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조사는 다 스크린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시가 되면은 마칠 것이고 만약에 13가지 혐의 중에 뭐 몇 가지 부분에서 조사가 덜 되었다. 아니 들어가지 못했다 한다면은 그 부분 자정을 넘겨서라도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정을 넘기게 되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추가 소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겠죠. 오늘 좀 더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호인 2명이 동석한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어디까지 조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석할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인들이 일반적인 수사에 대한 답변 태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이 정도는 답변을 옆에서 조언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대신해 준다든지 개개 건건마다 답변을 알려줘서 대신 대독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수준에 그친다. 그리고 검찰이 하는 말들을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을 다시 해주는 그 정도에 또 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따로 만났다는 걸 보면 이제 예상 질문과 이제 리허설 같은 걸 했을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순실 관련해서는 본인은 몰랐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것이 분명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뭐 국정 운영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답변할 게 분명한데 검찰이 여기까지만 듣고 질문을 멈추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질문을 당연히 예. 그렇겠죠.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전에 한 말도 깃들어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K나 미래 관련해서도 이 계획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최순실 정인화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부분들을 요청한 것이 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추가 질문들이 있겠죠. 당연히 추궁하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면 질문만 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확보한 뭐 물증이나 뭐 녹취나 이런 게 동시에 제시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아직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대비해서 남겨두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범 수석의 추가로 발견된 39건을 했는지 예.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나가는 게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변호인단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걸 받아줬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출석 그리고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별 잡음 없이 뭐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이 합의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내용들은 기전에 특검에서도 어떤 부분 정도 특검과 이런 정도로 하기로 했다라고 서로 약속이 된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혹은 뭐 예전에 보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이 강압 수사 프레임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녹화 조사를 하지 않으면 혹시 중간에 검찰의 뭐 강압적인 그 수사 분위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런 언론 플레이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를 네. 보면은 예. 검찰에 임하는 자세가 나올 것이고, 오전 정도 조사를 해보면은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어떠한 자세에서 임하고 있는 건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처음부터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아하. 그러한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본다면은 중간부터는 바뀔 수도 있다. 다시금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사 직접